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휴가 갈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하십니까? 이런 비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. 제가 책과 관련된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연차휴가 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연차휴가 금요일 날 냈고 주말이 꼈잖아요. 그럼 금, 토, 일, 사흘을 쉬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. 근데 그 이후에 김민지 기자, 국민 여러분들 이런 책 좀 읽으세요. 추천했죠. 그렇습니다. 책 3권을 추천을 했는데요. 그중 한 권이 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대통령이 추천한 책 모두 3권입니다. 도올 김용옥 선생의 슬픈 주의 윤회, 또 20살 반얀심경에 미치다,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, 청춘을 말하다 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지난 10월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대화를 나눈 대담집을 책으로 낸 그런 내용입니다. 일단 김용옥 교수가 알릴레오에서 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. 이명박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모든 방향을 틀어버렸어요. 금강산 강서도 잘 가던 거를 관광객 한 분이 총 맞으셨다고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그냥 터무니없이 잘라버리고 그 모든 거 투자도 못하게 하고 여행도 못하게 하고 그 금지 조치 내리는 거 보면 너무 터무니없거든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틀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묘한데 김정은한테는 내가 간절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. 김정은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놓고 있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부탁해 주고 싶은 게 너 2번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은 못 만난다. 김정은은 너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항상 문재인이 있을 줄 아는 거야. 자, 당시에 저렇게 알릴레오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과 유시민 이사장이 서로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은 책으로 엮어서 나온 게 지금 저거예요. 통일 청춘을 말하다. 그렇죠? 예. 근데 여기에 보면 김용옥 선생이 관광객 아주머니 고 박광자 씨를 이야기합니다. 한 분이 숨진 아주 개체적 차원의 사건.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된 천안함 침몰 사건.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. 이 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하면서 국민들께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. 정 의원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대통령께서 정말 읽으셨을까요? 저 책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. 무슨 내용까지 있습니까? 남북 통일을 주변에서 공포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하니까 남북이 따로 도망가서 애 낳으면 된다. 미국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.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고요. 그래요? 네. 심지어는 유시민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요. 김정은이 성장 과정에서 매우 소박하고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.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예. 저는 솔직히 대통령께서 뭘 영화를 보시고 책을 보시고 얘기하시면 좀 겁시나요. 그래요? 이전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받으셨잖아요. 근데 이 SNS를 일요일 날 올리셨거든요. 예, 어제. 그러면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. 소위 유재수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킨 일, 그리고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갔고 청와대에서 해명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의심들이 막 쌓여지기 시작할 때잖아요. 예.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. 오늘도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예,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얘기 한 말씀 없이 필리버스터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랬습니까? 저는 아까 그 피와 구분을 왜 못하냐라는 얘기 쪽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.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춘풍추상 얘기잖아요. 춘풍추상. 남에게는 정말 춘풍으로, 자기에게는 추상 가치가 아니라 내 편에는 춘풍,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추상 가치. 이렇게 들릴까봐 걱정인데 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오신 걸 보면서 이거 참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요. 자, 김민지 기자, 도올 김용옥 선생이 저 당시 알릴레오에서요.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요.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발언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예수가 마지막에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. 그 전에 무지하게 채찍을 맞았습니다. 멀쩡한 정신으로 죽겠다. 모든 이 세상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면서 이 모든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가겠다. 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순간에
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. 진보적 가치를 내가 추구해야 하는데 이 진보적 가치를 내가 권력에서 물러나니까 나를 죽이는 건 좋은데 진보적 가치마저 죽이려고 그래. 이걸 살리려면 나를 죽여야 돼. 나를 버려라. 그러나 나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이 역사의 모든 잘못을 아픔을 느끼면서 가겠다. 이렇게 하나의 우리 시대의 예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돌 김용옥 선생은 예수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어떻습니까, 조 부장? 예.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죠. 그런데 왜 돌아가셨습니까? 바로 깨끗한 정치를 외쳤는데 본인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. 그것을 과연 예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을 많이 공감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예. 두 번째는 박광자 씨라는 관광객을 산책하는 관광객을 총살한 것 이것이 어떻게 개체적 사건이에요.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천안함 침몰,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고 진상조사도 했는데 진상 규명이 안 됐다. 이런 거야말로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? 아, 이런 거야말로 가짜뉴스다. 저는 이분이 쓴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분의 책 이것을 주말에 읽었다? 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보면서 놀랐어요. 예. 전국 구상도 아니고 또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사건이라든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정리도 아니고 책을 읽으셨다. 참 착잡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착잡하다. 김 교수님 말씀. 예. 일단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. 하지만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극단적 추앙을 부추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왜냐하면 그럼 전체적 신뢰로 가게 되고 그분이 무오류일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가 앞으로 좀 더 국민의 마음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 책을 좀 읽으세요라고 추천을 했는데요. 하나의 책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.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